자타공인 국민의 손으로 탄생한 1등 김용빈 씨에 대한 기쁜 소식과 또 잡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축하만 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만큼 김용빈 가수가 왜 1등 했는지에 대한 팩트 있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급기야 손비나 가수가 직접 입을 열기도 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 현역가왕의 진혜성, 강문경, 그리고 미스터트롯의 김용빈, 천록담에 공통점이 있다. 전혀 다른 프로그램에 전혀 다른 참가자들인데 왜 공통점이 있다라고 기사에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뭐 현역가왕 같은 경우는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셨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이 진혜성, 강문경이라는 두 사람의 특징은요, 바로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뭐 진혜성 씨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제2의 나훈아 후계자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강문경 씨 역시 이 정통 중에 정통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선택하여서 명곡 매우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천록담 가수 역시 나훈아 선생님의 공 노래를 결승전에서 불렀죠. 많은 분들이 눈물 짓게 만들었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김용빈 씨 역시 자신만의 스타일로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불렀죠. 감사라는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58년의 가수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콘서트를 가졌던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가 이렇게 수십 년의 나이 차이가 나는 후배들이 아직까지도 부르고 있는 걸 보면 레전드는 레전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의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 스타일이 다 각자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불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용빈 가수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뭐 엄청나게 특이한 창법이라던가 엄청나게 독특한 음색이라던가 뭐 강문경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톤의 음색을 갖고 있고 이정 씨 역시 하이톤이지만 R&B와 굉장히 좀 레게 음악이라고 하죠. 흑인 느낌의 음악 목소리도 갖고 있습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김건모 씨처럼 독특한 목소리죠. 두 사람의 독특한 목소리와는 다르게 진혜성 씨는 중저음의 나훈아 선생님의 창법을 많이 내는 그런 느낌의 노래를 부릅니다만 이 세 사람과는 다르게 김용빈 가수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게 좀 독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창법인데 엄청난 고음, 엄청나게 특이한 목소리, 엄청나게 나훈아 선생님의 느낌을 내려는 창법도 아니지만 자신만의 말하듯이 부르는 독보적인 박자를 갖춘 리듬감으로 이 노래를 김용빈화 했다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용빈 가수가 1등을 하게 된 거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현역가왕의 박서진, 미스터트롯의 김용빈의 우승, 막을 내렸음에도 팬투표의 비중을 둘러싼 잡음이 여전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잡음이 여전히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수의 개성이 뚜렷하고 실력이 탄탄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팬덤 덕을 톡톡히 본 공통점이 있다. 이 기사 내용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의혹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기존의 팬덤 형성이 많이 되어 있었던 건 맞지만 김용빈 가수는 다르지 않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김용빈 가수 역시 1등을 한 건 다르지 않지만 팬덤이 박서진 씨처럼 거대 행진화를 놓고 따져봐야 한다라는 거죠. 팬카페가 불과 10,000명은커녕 1000명대였습니다. 1000명대. 그런 가수가 어떻게 7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공백기가 있었고 그 전에 방송을 출연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손비나 가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만 마지막 결승전에 가서 결국 최종 1위 국민들의 투표로 우승을 했다라는 건 팬덤 우승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이게 사실 좀 표현이 잘못된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팬투표 비중을 낮춰야 한다. 많은 경연 프로그램이
시청자 투표 점수를 총점의 절반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실력 있는 신인은 아예 초반에 탈락할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은 가수가 실력을 갈고 닦아야 좋은 소리를 내지만 팬과 소통하고 자기를 알려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다. 실력에서 밀려도 팬이 받쳐줘서 우승하는 건 볼성사나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역전 드라마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팬들의 투표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우리나라 트로트 오디션의 경우 장르 자체의 저변 확대를 노리다 보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김영빈 가수 같은 경우는 팬덤빨로 이겼다라고 하기에는 초반에 손비나 가수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참 이렇게 잘못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잘못 와전되고 있는 내용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등을 한 손비나 가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마스터단에게 만점을 받고도 최종 2위. 서운하지 않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아 꿈만 같습니다. 자, 손비나 가수는요, 김영빈 가수와 굉장히 친하죠. 이름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손비나 가수가 정작 본인은 2등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등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대선배님인 용빈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습니다. 저는 용빈이와 이름이 같은 것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이자 22년차 현역인 선배님에 대한 진정 어린 축하를 손비나 가수가 보내고 있는데 정작 이 가수의 팬분들 중에 소수이긴 하지만 몇몇 분들은 이게 부당하다라고 말하시기에는 손비나 가수의 명예를 굉장히 실추시키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막상 우승을 하자 김영빈 가수를 안아주고 왕관과 망토를 계속하여 온매무새를 만져주며 축하를 건넸지 않습니까? 그 손비나 가수는 정작 오히려 감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김영빈을 1대1 대결로 맞았을 때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당시 경연이었기 때문에 감히 대선배님과 한 무대에 서는 영광이 주어졌다. 당시 김영빈을 번쩍 안고 무대에 들어서는 장면은 자신의 아이디어였다라고 합니다. 김영빈이라는 대선배님에 대한 예우로 받든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도 경연인데 남성을 든 뒤 바로 노래하는 게 무리가 있었지 않냐라고 하자 영빈이가 저보다 키는 좀 크지만 생각보다 많이 가벼웠다. 그리고 정통 트로트를 잇겠다는 용빈이와 함께 이 정통 트로트를 더 발굴하고 공부하여 대중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손비나 가수의 속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도 제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왜 김영빈 가수만 우쭈쭈 하냐, 왜 편파하냐, 우리 손비나 가수 어떡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두 사람의 진심이 왜곡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제발 거기에 대한 불협 화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억지 주장은 내려놓고 두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손비나 가수가 더 잘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김용빈 가수가 더 잘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두 사람이 다 비슷하게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다투고 흠집내기보단 이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두 사람의 앞날을 창창하게 응원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 모두 다 갈라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갈라쇼라는 건 결국 생방송 콘서트처럼 집안에서 TV 화면을 통해 팬분들께 감사 무대를 전하는 가수들의 무대 자리입니다. 그 갈라쇼에 대한 지금 후폭풍이 엄청난 것 같아요. 거기에 있었던 현장 증언들에 따르면 역대급의 무대를 손비나 김용빈 두 사람이 펼쳐냈다고 합니다. 살짝 말씀드리면 듀엣 무대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아니면 트리오 무대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용빈 가수가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보면 이미자 선생님의 은퇴 공연이 매진됐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함께 하느냐? 바로 미스터트롯 우승자인 김용빈이 함께 한다. 이미자 전통가요 헌정 공연. 근데 기억나시죠? 애당초 미스터트롯 우승자가 이미자 선생님의 은퇴 콘서트에 미스트롯 때 우승자인 정서주 양과 주현미, 조항조 이들과 함께 한다. 이게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죠? 이미자 선생님의 뒤를 잇는 다음 세대가 주현미, 조항조,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잇는 다음 세대가 정서주, 김용빈,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대선배님들과 레전드 정통 트로트의 정통 계보인 분들과 김용빈 가수가 함께 무대를 선다라는 겁니다. 날짜는 4월 27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콘서트가 확정이 되어져 있고, 티켓은 뭐 완판 났습니다. 고별 무대이기 때문에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김용빈 가수가 미스터트롯의 갈라쇼뿐만이 아니라 이미자 선생님과의 듀엣 무대도 엄청나게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김용빈 가수가 지금 앞으로 뻗어나갈 이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엄청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특히 김용빈 가수 최근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도 굉장한 성적을 보여줬잖아요. 아마 이 정통 트로트의 22년 차라는 경력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미스터트롯의 1등 이미자 선생님의 정통 후계자 라인이라는 프레임까지 만들어지면서 아마 앞으로 밟아나갈 김용빈 가수의 정통 트로트 가수로서의 삶은요, 더욱더 쭉쭉 뻗어져 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는 김용빈 가수를 응원하고 또 많은 분란과 다툼보다는 화합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를 노리는 새로운 트로트 스타들이 연이어 탄생했다. 김용빈 가수의 실시간 문자 투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문자 투표를 많이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박서진 씨 역시 똑같습니다. 39만 표를 받게 되면서 엄청난 기록을 세웠죠. 근데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김용빈 가수와는 시작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공정성 논란의 잡음 속에 1위를 차지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고, 최종 11호 꼴찌로 탈락한 신유와 함께 예선전을 거치지 않고 본선에 합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정성 논란의 박서진 씨는 우승 상금 전액을 1억 기부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박서진 씨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공정성 논란이 있었고, 그렇지만 많은 분의 선택으로 1등이 되었다.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돌려드릴까 고민했을 때 상금 1억 원을 기부하는 게 맞는 게 싶었다. 저 역시 공정성 논란에 대한 기사를 많이 봤다. 우승자로 발표됐을 때 사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다. 진혜성 형과 같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제발 나만 되지 말자 싶었다. 또 공정성 논란이 생길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제 이름이 발표된 순간 기쁨보다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앞섰다. 1등의 벨트가 무겁기에 더 열심히 노력하여 하늘가왕전에 나가고 싶다. 중간 투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에서 참가했기에 더 열심히 하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빈 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서진 씨는 중간 투입이라는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페널티가 나중에 부여가 됐음에도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용빈 가수는 그런 특혜가 있었나요? 특혜는커녕 온라인 투표와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높았던 사람인데 단 한 번도 라운드 진행 중에 진선미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 부당함을 당했죠. 자, 그런데 2등을 한 손비나 가수가 졌지만 잘 싸웠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가수다. 저는 이 문구에 200% 공감합니다. 졌지만 잘 경쟁한 것도 맞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가수가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이 손비나 가수가 왜 2등을 했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용빈 가수가 1등한 것은 오로지 문자 투표 덕분이다. 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이 현실, 작금의 현실이 정말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손비나 가수가 쟁취한 2등도 빗발해질 수 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지금 이 순간 손비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문장이 아닐까 싶다. 조모를 떠올리며 박우철의 연모를 열창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손비나 가수가 받은 이 만점, 최고점, 최저점 모두 100점 만점. 이렇게 된 거. 시즌 1의 우승자인 임영웅, 시즌 2의 우승자인 안성훈도 올 100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유례없는 점수에 모두가 경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와서 계속하여 저렇게 점수 받았는데 손비나 가수가 2등한 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김용빈 가수나 다른 탑7 가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만점 100점을 받을 수가 있냐. 제가 볼 때는 이 미스터 트롯 시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선 내에서 그 어떤 경연 오디션에서도 모든 마스터, 모든 심사위원들의 올 100점 무대가 나온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것도 결승전에서 말입니다. 결승전에서 올 100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손비나 가수가 1등을 했다고 한다면 김용빈 가수가 1등한 지금보다 더 큰 논란이 야기됐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팬덤이 거대했건 국민들의 손으로 뽑았건 어중이 떠중이 시청자분들이 휩쓸려서 유튜브를 시청을 했건 국민 투표, 생방송 투표, 유튜브 조회수까지 높은 김용빈 가수가 손비나 가수가 마스터 점수 올 100점을 받으면서 우승을 했다? 전 이게 더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스터 트롯은 또 한 번의 고발과 또 한 번의 공정성 논란이 터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십만 표가 차이가 나는 국민투표의 숫자와 고작 10명밖에 되지 않는 마스터의 선택은 당연히 그 결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손비나 가수를 응원하는 분들도 아쉽지만 손비나 가수의 빛나는 2등이 빗발해지지 않으려면 이 결과를 승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 트로트 오디션의 공정성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박서진 가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 미스터 트롯의 김용빈 가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냐? 미스터 트롯이 종영한 가운데 공정성 논란 해명 여부가 눈길을 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두 프로그램 모두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역가왕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미스터 트롯은 박지후 씨부터 춘길 가수 등 무대 실수가 있었던 참가자들이 합격하는가 하면 8주차 대국민 응원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기부하면서 정면 돌파를 했지만 특히 문자 투표가 큰 부분을 차지했던 만큼 인기 투표가 됐다라는 비판이 있을지언정 사실 김용빈 가수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스터 트롯은 공정성 논란에 대한 별다른 입장이 없죠. 앞서 실수했음에도 마스터가 밀어줘서 1등을 했다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와중에 만점을 받은 손비나 가수가 최종 1등을 해서 진이 되었다? 앞에 있었던 공정성 논란 전부 다 해명해도 모자랄 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김용빈 가수가 인스타그램 숫자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발견했을 때 3만 정도의 팔로워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인스타그램의 숫자부터 사실 아쉽게도 손비나 가수가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손비나 가수는 선 2등을 했음에도 기존 3,000명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에서 2배 정도 늘어난 7,000명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0,000명이 채 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 팬덤의 크기다라고 하기에는 손비나 가수가 확실히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에는 김용빈 가수에 비해선 조금은 부족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손비나 가수가 마지막에 본방사수를 해달라라고 보여줬었던 이 무대 비하인드 장면들을 보면 김용빈 가수와 손비나 가수가 신나게 이렇게 막 무대 위에서 장난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탑7 멤버들 매 시즌마다 제가 설명드리지만
탑7 가수들은 동료입니다.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한 가족이에요. 근데 네가 1등 했네, 내 가수가 4등 했네, 2등 했네, 이런 걸로 다투기 시작하면요, 팬덤 간의 균열이 가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김용빈 가수는 어찌됐건 자타공인 팔로워 숫자도 3만 명대보다 1만 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손비나 가수가 증가하여 달성된 7천 명대보다 김용빈 가수가 새롭게 늘어난 1등하기 이전에 3만 명대였었던 팔로워 숫자보다 오히려 10,000명 이상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숫자조차도 김용빈 가수가 더 높은 것이 팩트인 걸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명의 가수가 이 에스콰이어 잡지에서 촬영했던 이 비하인드 사진들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이 김용빈 가수의 미모가 그야말로 아름다울 미쳤다라는 반응이 비발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힘들었던 무명 시절, 그리고 이제 막 데뷔를 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오는, 또 앞으로 겪어가야 할 가수들이 최종 탑7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2세대, 3세대, 차세대 트롯계를 이어나갈 새로운 스타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팬분들끼리 뭉쳐서 응원을 해 주셔야겠습니까? 당장 이 미스터 트롯 3 전국 투어 콘서트도 진행되는데 그때 현장에 가서 팬덤끼리 다툴 겁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국민투표로 갈랐을 때 가장 공정함에 기댈 수 있는, 저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탄생한 김용빈 가수, 손비나 가수, 그리고 나머지 탑7 멤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실 것 같고, 김용빈 가수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첫 도전에서 대역전극에 우승을 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박서진 가수가 뭐 1억 원을 기부했고 내가 1등 됐을 때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었다 라고 했는데, 이 김용빈 가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20년간 노래했지만 데뷔하고서 1등이란 걸 처음 해봤거든요. 트로피를 보면서 진짜 저 맞는 거죠? 라고 되묻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김용빈 가수는 결승 생방송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여 며칠 동안 죽만 겨우 먹었다고 해요. 어린 시절 이혼한 부모를 대신했던 할머니와의 생전 추억이 담긴 영상과 노래하는 모습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고모의 얼굴이 나오자 입술을 떨며 참아냈던 눈물을 왈칵 쏟아버린 거죠. 가사 속에 바람만 스쳐가도 아팠던 숨어 울던 지난 세월처럼 눈물로 얼룩져 벌개진 두 눈은 1등 발표 소식에 놀라 핏기마저 사라진 창백한 얼굴로 더 데뷔가 됐습니다. 이렇게 문자 투표를 많이 해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지켜보고 있을 가족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보셨더라면 너무 행복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항상 웃는 표정 속에서도 어딘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김용빈의 얼굴은 환한 웃음으로 빛났고,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은 조명에 반사되어 더욱 반짝였다라는 겁니다. 이 김용빈 가수가 미스터트롯 TV조선 제작진과 함께 이렇게 촬영했었던 인터뷰 사진인 것 같아요. 생방송 직전에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로트곡 수백 곡을 외우고 있지만 나훈아 선생님의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7년이라는 공백기를 가지며 나서지 못했던 시간들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노래로 풀었던 마음 등 가사가 그 인생과 빼닮아 있다. 나는 노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고, 좌절하고 벽에 부딪히는 많은 후배들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굳건한 의지만 있다면 언젠간 대중들이 네 진심을 알아봐 줄 것이다 라고 조언했지만, 막상 내 문제가 되니 노래를 그만할까? 라는 고민을 했다. 미스터트롯에 나와 아픔의 기억으로 여러분의 앞에서 노래를 했고, 또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오른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용빈이가 미스터트롯 무대에 서는 게 소원이라던 할머니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가한 경연이었지만 지원하겠다라는 말씀만 드린 채 끝내 할머니는 손주가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김용빈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말씀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셨는데 기어이 목소리를 내주셔서 내가 죽어서도 옆에서 네가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항상 할머니 옆에 있어줘 라고 되뇌이다 보니 한 번도 떨지 않았다고 해요. 할머니가 늘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언제나 할머니 앞에서 그랬듯 저만의 노래, 내가 하고 싶은 노래 하고 내려오겠다는 마음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마스터 점수가 평에 비해 좋지 않았던 적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인부터 연인, 언제나서나 당신 생각, 타향살이, 감사 노래까지 스스로가 선생이자 학생이 되어 자신만의 스타일로 연구하여 선보였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정통 트로트를 파고든 의지와 지독한 완벽주의는요, 결국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음색, 표정, 눈짓, 입모양, 가사 발음 하나하나 직접 촬영해보며 스스로 교정해 나갔다고 합니다. 팀전 무대였던 꿈속의 사랑의 경우 흘기는 눈웃음까지 어깨짓, 발끝 동작 하나하나 수백 번 연습하고 계산했다고 해요. 진짜 꿈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자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저를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노래를 오랫동안 하고 싶다. 태어난 지 열흘 만에 40도까지 되어 고열로 위험했던 존재였다. 인큐베이터에서 살다시피 했던 아이가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겨우 생명을 잇고 픽픽 쓰러지다가도 마이크만 쥐어주면 일어나더니 이렇게 노래로 여러분 앞에 다시 태어났다라고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김영빈 가수는 상금 3억 원과 각종 부상을 받았고 이것을 가지고 김영빈 가수는 자신의 가족들, 지인들, 어려운 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몰랐었던 이 김영빈 가수의 이 빛나는 이런 우승, 그리고 이 빛나는 우승을 함께하는 탑7 멤버들의 빛나는 우정. 미스터 트롯 시즌 1부터요. 2, 그리고 미스트롯 역시 탑7을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가의 건너 지인에게 들었던 부분인데 이 탑7을 굳이 뽑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1등만 보통 뽑는 보통의 이 많은 가수들의 어떤 결과와는 다르게 이 미스터 트롯 시리즈의 경우 굳이 이렇게 탑7을 꼽는 이유가 명백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의 동료로서, 하나의 팀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스타들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이 몇몇 팬분들이 이들의 이 앞날을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좀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이 김영빈 가수의 이 우승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 김영빈 가수 같은 경우 영탁 가수의 신곡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음 첫 갈라쇼 때 결국 이 김영빈 가수의 첫 신곡 노래 무대가 전면적으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는 김영빈 가수뿐만이 아니라 탑7을 응원하는 이 모든 팬덤 분들 역시 이 승부의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 김영빈 가수의 속마음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결국 김영빈 가수는 할머님과 함께 계속하여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정말 힘겨운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왔었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마저도 할머님과 함께 했었다라는 사실에 이렇게까지 지극한 효자가 있을까 싶고, 사실 김영빈 가수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할머니의 손에 자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제가 김영빈 가수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씩씩하고 대견하게 이렇게 가수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김영빈 가수를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응원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